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행한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 이 자리에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오늘 우리 양대 지수 일제히 급락했고요. 결국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행동이라던가 발언을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연설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네.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안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주식을 베팅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위험성이 너무 컸었거든요. 네.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2, 3주라는 어떤 기간을 계속 언급을 해줬었는데 이게 사실 2에서 3주 안에 군사를 철수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최소한 3주 안에 끝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던 건데 문제는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또 방산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다 움직인 건 아니지만 탈플라스틱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강화될 것이다 아니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지금 베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는 탈플라스틱주, 예를 들어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주, 사마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에코플라스틱은 올랐지만 사마알루미늄은 오히려 밀리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테마주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사지 못했던 기존의 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지금까지 올라들 동안 못 샀던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입니다. 네,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흔들리는 이 시점을 실적이 탄탄한 기존 주도주를 향한 매수의 시점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적과 주가의 상승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봤을 때 국내 대표적인 주도주는 반도체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반도체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6에서 7%가량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숫자는 좋거든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주는 저는 오히려 계속 낙폭이 있을 때마다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증시가 흔들릴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소부장이라든지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낙폭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일 상승했던 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일 상승폭이 약간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환율, 유가 이런 거시적인 어떤 매크로가 계속 불안할 때는 시장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대 믿을 거는 결국은 숫자입니다. 결국 통계인데 사실 4월 1일 날 이제 3월 달 수출 통계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어떤 지표들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전년 수출 대비했을 때 거의 4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줬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던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았었지만 실제로 숫자가 찍히니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더 안도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물 가격에 대해서 너무 목을 매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C라든지 컨슈머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이 반도체 전체 총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결국 계약 단가가 중요한데 계약 단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결론이고 그리고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는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로 수급이 결국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런 전제 하에서는 역시나 반도체주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VM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낙폭을 오늘도 한 2%대 늘리고 있지만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 식각장비 국내 선도 기업이기도 하지만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실적의 급성장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수주가 그만큼 많이 쌓이면서 실적이 작년부터 올라왔던 기업들, 분기마다 실적 성장이 보이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VM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80억 원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7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흔들게 담기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이런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좋다. 다만 현금은 최소한 30% 이상 정도를 갖고 있으시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전량 베팅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숫자가 잘 찍히곤 있습니다만 터보컨트라는 구글의 그 막대한 기술력, 이로 인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메모리의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듯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에도 이제 터보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일단 기술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일단 메모리의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보면 능력은 8배까지 늘어난다고 이제 얘기가 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수요가 주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데 실제로 딥시계도 마찬가지였고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메모리를 걱정하는 건데 지금 메모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거의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눌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 매수의 타이밍으로 잘 활용을 해보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가 몇몇 없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근데 방산주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시 네. 한번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는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도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한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히려 전쟁 때문에 사실 방산주가 부각이 처음으로 된 거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전쟁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한국, K 어떻게 보면 무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기업들이 수주가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방산주는 언제든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넥스원 같은 경우, L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강했죠. 왜냐하면 이 무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강화가 됐어도 1%대 약간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넥스원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회사고 실적도 늘어나겠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현대로템이고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차트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고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은 여전히 똑같이 LG 넥스원처럼 있거든요. 특히나 K2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라크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여름에 이제 중동 쪽에서 시연이 있습니다. 중동용 K2전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연이 끝나고 난다면 역시나 중동 쪽에서의 매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실적 대비했을 때 조정도 받았고 이제 반등 초입 구간에 있는 현대로템은 계속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선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산 관련된 기업들 지금 글로벌 곳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구조적 성장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토를 탈퇴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해놓으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 기대감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 로템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란 재건 어쨌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재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도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들 또 어떠한 섹터를 좀 보고 계실까요? 건설주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시장이 네. 있었나 싶어요. 그만큼 사실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는 또 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정말 단기간 내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게 재건이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있죠. 방금 말씀해 주신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설주는 올해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로 묶여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도 그나마 상승률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건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대우건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L-ENC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오늘 대우건설이 한 15% 정도, 1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DL-ENC는 한 6%대에서 지금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한 번도 그 급등한 선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DL-ENC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SMR 관련된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과 지금 일단 파트너 관계였는데 실제로 설계 계약을 국내 최초로 최근에 일단은 계약을 합의를 받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재건주인데 사실 DL-ENC 같은 경우는 이 이란 쪽에서 원래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 경험도 굉장히 많고 네트워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 업계에서 보고 있는 가장 큰 재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DL-ENC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거는 DL-ENC고 거기에 하나 더 매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PBR이 한 0.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평가 종목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걸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메리트까지 있다.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L-ENC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책 관련된 기대감과 원전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뭐 트럼프의 발언이랑 중동 리스크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라던가 공급 불안이라던가 해운 물동량 운임비 증가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장 들어서 보니까 육상로를 이용해서 원유를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육상로 네. 때문에 오늘 휴스트에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좀 움직이고 강관이 있잖아요. 강해요. 네. 그러면 그걸 뚫어야 되니까 네. 강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강관주는 사실 계속 봐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NG 프로젝트가 일단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강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장기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강관주든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어떤 하나의 질문이 뭐였죠? 그 전에 해운 관련된 네. 기업들, 네. 조선주 해운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HMM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원유의 물동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장근상선이 일단 최대 주주로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벌크선, 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네네.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요? 회사다 보니까 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 주주인 장근상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하루에 9억을 번다는 소리가 네. 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갔다고 해서 테마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배팅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뭐 결국에는 어려운 시장은 맞는 듯합니다. 시장이 어려우다 보니까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실적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뷰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